2004년 일본에서 발생한 오무타 연쇄 살인 사건은 일가족 4명이 범행을 저질러 4명 전원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일본 범죄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다.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 거주하던 소규모 폭력단 키타무라 조직의 리더 키타무라 지츠오와 아내 키타무라 마미 부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채업자인 타카미 사요코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되었다. 두 가정은 원래 교류가 있었으며 초반에는 키타무라가 폭력 조직 일가라 타카미가 낮은 위치였으나 키타무라 부부가 타카미에게 30만 엔을 빌린 뒤 관계가 역전되어 오히려 타카미가 이들을 압박하는 입장이 되었다. 키타무라 지츠오는 폭력단 두목이었지만 조직 규모가 영세해 수입이 없었다. 생활비와 조직 관계자들에게 진빚과 상납금을 갚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다. 여기에 당시 키타무라 지츠오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부채가 많아 돌려막기식 경영으로 매출은 거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2004년 9월에 키타무라 부부의 빚은 약 6,600만 엔에 달했으며 키타무라 지츠오는 절도 미수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6월 하순, 타카미는 자택 리모델링을 키타무라 지츠오에게 맡겼지만 공사비를 주지 않고 자신이 빌려준 사채 이자에서 깎겠다고 했다. 이러한 타카미의 태도에 앙심을 품은 키타무라 마미는 언젠가 타카미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타카미에게서 1억 엔의 자본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대금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마미는 그녀를 살해하고 큰돈을 빼앗을 생각을 하게 된다. 점점 재산을 불려가는 타카미와 달리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키타무라 마미는 돈을 빼앗기 위한 범행을 계획했고 남편 지츠오와 두 아들도 이에 동조해 강도살인을 실행에 옮겼다. 2004년 9월 16일, 타카시와 타카히로 형제는 부모보다 먼저 타카미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당시 집에는 타카미의 차남주지만 있었다. 이들은 주지를 납치해 차량으로 도주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매달아 오무타 시내의 스와강에 유기했다. 이틀 뒤인 9월 18일, 키타무라 마미는 타카미 사요코의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하기 위해 두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타카미 사요코에게 먼저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어 장남 타카미 타츠유키와 그의 친구 하라 주니치를 권총으로 살해했다. 키타무라 마미와 두 아들은 세 사람의 시신을 차에 실어 스와강에 유기한 뒤 타카미 사요코의 집으로 돌아가 현금 26만 엔을 훔쳐 달아났다. 2004년 9월 21일 오전 10시경 행인이 오무타 시내를 흐르는 스와강에서 떠오른 타카미 주지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떠오른 시신이 목 졸린 흔적과 콘크리트 덩어리에 매달린 상태였기에 경찰은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경찰은 먼저 타카미 가족의 최근 동향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사건 전날과 당일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타카미 사요코와 관련된 금전 문제, 특히 키타무라 부부와의 사채 거래와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키타무라 부부의 금전적 동기를 의심했고 기존 조사와 증거를 토대로 키타무라 마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키타무라 마미는 체포 직전까지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경찰의 수사가 점점 좁혀오면서 결국 체포 조치가 이루어졌다. 체포 직후 키타무라 마미는 타카미 주지 살해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와 정황을 제시하자 결국 이를 인정하며 나머지 3명에 대한 살인도 자백했다.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남편 키타무라 지츠오는 아내의 체포 이유를 문의하기 위해 오무타 경찰서 형사과에 자진 출두했다. 그러나 지츠오는 10시 15분경 갑작스럽게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이를 수사 혼선을 노린 행위로 판단했다. 지츠오는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의료진의 구치소 수감 가능 소견에 따라 10월 7일 정식으로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여성 혼자 4명을 살해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공범 정황이 있는 차남 키타무라 타카히로도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다. 장남 키타무라 타카시는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지휘하고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체포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도 살인죄로 기소된 키타무라 일가는 2005년 3월 재판에서 서로 말싸움을 벌이거나 유족에게 폭언을 퍼붓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법원은 일가족 4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이들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 키타무라 일가 4명의 가족 전원이 사형을 선고받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키타무라 마미와 차남 타카히로는 후쿠오카 구치소, 키타무라 지츠오는 히로시마 구치소, 장남 타카시는 오사카 구치소에 각각 수감되었다. 키타무라 타카히로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3명의 남성과 차례로 입양 관계를 맺었고 2011년 대법원 판결 시점에서는 이노우에라는 성을 사용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개명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특별한 사유 없이는 개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범죄자들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 성인 간의 입양을 통해 양자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범죄자가 자신의 본명과 과거 기록을 지우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흉악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입양을 통해 성을 바꾸고 언론 보도나 사회적 기록에서 정체를 숨기려 한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차남 타카히로는 수감 중에 결혼한 아내, 두 여동생, 히로시마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후쿠오카 구치소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후쿠오카 변호사협회는 인권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타카히로 역시 인권침해로 후쿠오카 지방법원에 150만 엔의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에는 담당 재판관들이 직접 후쿠오카 구치소를 방문해 키타무라 타카히로의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주범인 키타무라 지츠오는 2025년 3월 6일 81세의 나이로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폐렴으로 옥사했다. 차남 타카히로는 작가 스즈키 토모히코와 옥중에서 서신을 주고받으며 틈틈이 수기를 집필했다. 2010년 11월에 이 옥중 수기는 스즈키 토모히코의 재구성을 거쳐 우리 일가 전원 사형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2017년 11월에는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전원 사형이 개봉되었다. 영화 개봉에 맞춰 원작은 쇼가쿠칸에서 같은 제목으로 재출간되었다. 우리 일가 전원 사형 만화판은 타카히로의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며 폭력과 시체 유기, 가족 간 갈등을 통해 사건의 잔혹성과 긴장감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또한 하르폭력단 일가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며 마지막에는 가족 전원이 사형 선고를 받는 비극을 클라이맥스로 그려낸다. 가해자의 시각에서 서술된 이러한 책, 만화, 영화가 피해자 유족의 눈에 들어온다면 이는 참으로 끔찍한 경험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종종 1급 살인범들이 옥중에서 자신들의 범행 과정을 소재로 책을 쓰거나 만화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작품을 출간하거나 제작하는 제작사가 살인자의 범행 과정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오로지 이익만 좇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으로 비춰진다.